이제 이동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 있어요. 이동. 그러니까 뭘 이동시키냐 그러면은 이제 점과 그 다음에 도형. 점이랑 도형을 이제 이동을 시킬 건데 그 이동시키는 방법이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 이동 같은 경우는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행 이동 같은 경우는 점과 도형이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이따가 다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점이랑 도형을 반대로 해줘야 되는 게 평행 이동의 특징이고요.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점이랑 도형이랑 상관이 없이 그대로 합니다. 점이랑 도형이랑 똑같이 그대로보다는 똑같이가 낫겠다. 똑같이. 점이랑 도형은 반대의 모습이 평행 이동에서는 나오고 대칭 이동은 점과 도형을 똑같이 해준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다 듣고 나면은 아 이게 이런 소리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이 뭐냐 그러면 점이 아닌 건 다 도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직선도 들어가고 포물선도 들어가고 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도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점이 아니면 다 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 빼곤 다 도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점이 아니면 다 도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칭 이동보다는 평행 이동이 아니다. 대칭 이동이 더 쉽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대칭 이동이 좀 어려워지면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개념 원리에서도 평행 이동은 하나만 했지만 대칭 이동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판단하기에는 대칭 이동이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평행 이동에 대해서만 이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원리 페이지는 324페이지. 324페이지를 피면은 평행 이동이다 라고 제목이 써져 있을 거예요. 평행 이동이다 라고 되어 있을 거고 거기 평행 이동에다가 일단 필기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점은 그대로 하고 도형은 반대로 한다 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처음에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 설명할 때 평행 이동은 점이랑 도형을 반대로 한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 말이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긴 해요. 잘못 설명한 것 같아. 근데 설명을 들으시면은 뭔 소린지 점은 그대로 한다는 것이 도형은 반대로 한다는 것이 뭔 소린지 이해하실 테니까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점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이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여기가 3,2라고 합시다. 3,1이라고 할까? 3,1. 그래서 3,1인데 여기 있는 점 여기를 5,5라고 합시다. 5,5라는 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싶다는 거야. 그럼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죠? 생긴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옮기고 싶은데 수학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일단은 X축을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죠.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서 옮겨진 이 점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할 때 이거를 그냥 인간처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파란색을 물론 빨간색을 한 다음에 해도 되긴 하는데 설명서 X가 먼저니까 이쪽으로 한 다음에 이쪽으로 한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이제 평행 이동의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면 X축으로 3에서 5로 간 거니까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간 거죠. 그 다음에 이거 3,1을 좀 잘못 썼다. 이해해 주시고 1에서 5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 4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은 3,1이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이니까 뭐가 됐냐면은 5,5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가 그대로냐 라고 하면은 플러스 2면 플러스 2 그대로 3에서 플러스 2 해서 5가 됐고 1에서 플러스 4에서 5가 됐죠. 그래서 그대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이라고 한다면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면 플러스, 플러스면 플러스, 플러스면 플러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형은 아니라는 거야. 도형은 그러니까 점은 그대로 하면 돼요. 아, 플러스 x축으로 플러스이면 플러스 플러스 하면 플러스 4 이렇게 식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도형 같은 경우 보세요.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얘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3 가로하고 x 마이너스 2 플러스 잘 보세요. 선생님 하는 이 짓을 y 마이너스 4 플러스 5는 0 이런 식으로 x축으로 보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2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는 x축으로는 플러스 2칸, y축으로는 플러스 4칸을 이동한 것이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은 그대로 이동시키고 도형은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설명한 이 표현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점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도형을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설명하려는 거는 도형의 평행이동. 왜 도형은 반대로 해야 되는가?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이제 좀 복잡해가지고 일단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예시로. 일단 예시입니다. 이론상으로도 보여줄 거예요. 자, 이게 이 직선이 y는 x 직선이에요. y는 x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y는 x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y는 x 플러스 1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자, 그때 요 검은 색깔 직선을 파란 색깔 직선으로 평행 이동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형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점이 이 파란 색깔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요 점이 요 점으로 이제 요 점으로 가는 건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요 점이 요 점으로 간다는 건 이렇게 간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여기 점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이 이 점이 이쪽. 근데 이쪽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그 x축으로 마이너스 1칸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칸이에요. x축으로 모든 점들이 이 점이 마이너스 1칸 가서 이쪽으로, 이 점이 마이너스 1칸 가서 이 점으로, 이 점이 마이너스 1칸 가서 이 점으로. 그래서 검은 색깔 직선이 모든 점들이 하나씩 왼쪽으로, 즉 마이너스 1칸씩 움직여서 파란 색깔 직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마이너스 1칸이니까 그렇다면은 요 x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팩트는 플러스 1이 팩트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x축으로 마이너스 1칸을 움직인 건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제대로 된 모습이 안 나오고 플러스를 넣어야지만 제대로 된 모습이 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고 있죠. 실제로 이동은 마이너스 1씩인데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봤더니 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 플러스 1을 넣어야지 이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y의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제는 이 점을 이렇게 평이동 시킨다고 합시다. 이 점을 이렇게 위로 한 칸 움직여서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점을 위로 한 칸 가서 이 점으로 가고 이 점을 위로 한 칸 가서 이 점으로 가고 이 점을 위로 한 칸 가서 이 점으로. 그러니까는 이제는 빨강 색깔은 이렇게 한 칸씩 미루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젠 초록 색깔 개념을 보겠다는 것은 검은 색깔을 파랑 색깔로 갈 때 이제는 y로 한 칸 위로 간다. 이거 흔들렸다. y로 위로 한 칸 간다. y로. 그러니까는 자 다시 한번 빨강 색깔은 검은 색깔 직선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이고 지금 초록 색깔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이죠. 그럼 어차피 파란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초록 색깔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y 플러스 1을 넣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여기다 y 플러스를 넣어야 되죠. 그래, 오케이, y 플러스. 왜냐면은 위로 한 칸 움직인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근데 팩트는 이게 팩트야. 잘못됐죠. 뭐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y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된다. 분명히 플러스 1인데 y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넘겼을 때 이게 아니라 넘겼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해야지만 팩트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예시로 보는 거고, 이제는 예시가 아니라 그 개념 원리 324페이지를 보면은 하단에 그 원리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식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평행이동 원리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러한 곡선이 있을 때 우리가 도형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뭔 소리냐면은 y는 3x 플러스 4 이렇게도 있지만 얘를 넘겨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얘랑 다른 게 아니라 얘만 넘겼을 뿐이야. 얘를 넘겨서 쓴 거죠. 그러면 이것도 직선이고 얘네들이 지금 같은 거죠. 얘랑 얘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도형의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도형을 표현을 하고, 요런 방식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표현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황선필로 쓰냐 선필황으로 쓰냐 이제 그 차이일 뿐이에요. 어차피 가리키는 건 둘 다 나니까. 그러니까는 얘랑 똑같은 건데, 이런 표현 방식은 요렇게 된다라고 이제 임의화 시킬 수 있고 그 일반화 시킬 수 있고, 요런 표현 방법은 요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형의 표현 방법은 두 가지다. 도형의 표현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 방법을 채택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fx, y는 0이라는 그러한 도형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얘를 평행시킨 거지.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렇게라고 했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점이 임의로 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가서 여기 간 거고,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가고. 그래서 자, 뭐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가서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 검은 색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제 검은 색깔 도형이 파란 색깔 도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점을 x, y라고 임의화 시켜 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플러스 a라고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플러스 b라고 잡읍시다. 그러면은 요 파란 색깔 여기가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건 지금 점의 이동이에요. 점을 이 점으로 간 거니까 점의 이동이니까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요 점은 새로운 도형에 해당되는 점이니까 얘를 x 다시 콤마 y 다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파랑 색깔 점은 x 다시 콤마 y 다시에 해당되는 이 점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된 건데, 요 x, y라는 점을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시켰을 때는 요런 표현이 된다면 결국에는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x 플러스 a다, y-를 y 플러스 b다라고 잡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x는 얘가 넘어가면 x 마이너스 a예요. 그 다음에 y는 y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파랑 색깔 도형을 표현하고 싶은데, 파랑 색깔 도형은 x y-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이 점들이 만들어낸 도형이란 말이에요. 물론 얘를 평행이동시킨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 넣고 요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그러니까는 f 뭐가 되냐면은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얘는 뭐에 대한 표현이냐고 하면 x-와 y-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 도형을 가리키는 거지. 이 도형을 가리키는 그러한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꼬라지를 봤더니 분명히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이거를 도형으로 표현했더니 이게 도형의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도형으로 표현했더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버렸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도 조금 물론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예시를 먼저 보여준 거야. 아, 도형은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예시로 그래서 먼저 보여준 거고,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거기에 꽂히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분명히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표현이 됐다. 그러니까는 도형은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도형은 반대로 한다.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해야 되고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반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점은 그대로 하고요. 도형은 반대로 한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면, 좀 나쁘게 가르치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기 시험에 나오죠. 요게 요것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들을 쫙 풀어보도록 할게요. 326페이지. 326페이지를 보면은 자, 1번 x, y를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b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마이너스 2, 3이 어떻게 a, 2로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a, b를 구하시오. 그러니까는 x, y라는 점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지금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필수예제 1번은 점의 평행이동이야.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옮겨졌대요. 그러니까는 얘에서 얘로 간 게 뭐야? 플러스 1만큼이지. 그러니까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어떻게? 마이너스 b만큼. 왜냐면 점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b면 마이너스 b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이니까 요거 a가 이제 뭐가 나와?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 3에서 마이너스 b만큼. 3에서 마이너스 b만큼 했더니 2가 됐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b는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가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b면 마이너스 b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풀어봅시다. 여기다가 자, 5,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어떻게 3, 4라는 점으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요거를 구해라 라는 게 지금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얘가 됐겠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점은 y축으로 얼만큼 해? 플러스 5만큼 했을 거냐?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그러면은 1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5만큼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죠. 점은 그대로 한다는 거. 5에서 3으로 갔어? 그럼 마이너스 2야. x축으로 마이너스 2칸 움직였다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5야? 그럼 4 나오는 거 맞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점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327페이지)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어떻게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됐다. 그때 이 a, b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이너스 3,4라는 점을 마이너스 1,1로 평행이동을 했다고요? 그러면 x축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2만큼이지? 분명히 플러스 2만큼의 얘가 나와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어떻게 마이너스 3만큼이지? 그죠? 4에서 마이너스 3을 해야지 1이 될 거 아니야. 점의 평행이동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을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 요 평행이동을 똑같이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얘는 직선이야. 직선은 도형이죠. 직선은 도형이니까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을 때 어떻게 이걸 반대로 넣어야 된다는 거 잘 봐. 3x 마이너스 2 반대로,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그리고 y 가로하고
플러스 3. 요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 3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x 마이너스 2 넣은 거고 여기다가 y 플러스 3 넣은 거야. 근데 가로하고 괄호하고 괄호하고 요거 좀 돌려보면서 뭔지 확실히 느껴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0이고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3이 나오고요. b가 마이너스 7이 나오네.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된다. 도형의 평행이동. 328페이지. 328페이지를 보면 이제 포물선의 평행이동과 원의 평행이동이 있는데 미리 필기를 좀 합시다. 자, 2차 함수. 2차 함수가 포물선이죠. 요거 지금 쓰는 거 거기 그 상단에다가 필기해 주면 좋겠다. 2차 함수는 꼭지점으로 원은 중심으로 해결이라고 필기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부탁할게요. 2차 함수는 꼭지점으로 그 다음에 원은 중심으로 지금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나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 녹화가 안 되고 있는데 나 혼자 떠드는 건가 갑자기 소름이 돋아가지고 확인했는데 녹화가 되고 있네요. 자, 2차 함수는 꼭지점으로 원은 중심으로 해결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2차 함수 도형이죠. 원 도형이죠. 도형은 평행이동은 반대로 해야 되거든. 복잡하지. 그런데 2차 함수 내에서는 꼭지점이 있고 원은 중심이 있어. 이렇게 점으로 해결하면 편하단 말이야. 뭔 소리냐면 2차 함수를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킬 거야. 이렇게. 그러면 모든 점들을 평행이동 시킬 텐데 모든 점들이 이동할 때 이 중심도 이동하겠지. 중심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포물선은 도형이니까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 꼭지점을 해결한다면 점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평행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 중심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원이 도형이 움직일 때 중심도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중심은 점이라고. 점은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무조건 점으로 하는 게 평행이동은 편하다고. 물론 대칭이동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근데 대칭이동도 점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자,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러한 2차 함수를 x축으로는 플러스 p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p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킬 건데 얘를 이렇게 2차 함수 여기 이제 쓸 건데 얘를 평행이동한 거. 근데 이거 반대로 넣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x 마이너스 p 넣고 그러니까는 뭔 소리야? 여기다가 이 가로하고 x 마이너스 p 넣고 제곱하고 막 이렇게 블라블라. 아우 복잡하다고. 그게 아니라 얘 꼭지점을 찾는 거야.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그러면 가로하고 x 마이너스 1 제곱하고 얘랑 계산해서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 꼭지점이 이제 어떻게 돼요? 1,3이죠. 그러면은 1,3 옮기는 거야.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1,3을 옮기면 꼭지점은 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꼭지점이 이제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1 플러스 p 그 다음에 3 플러스 p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굳이 이렇게 표현했어. 이걸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한 거 아니야. 왜? 꼭지점은 점이니까. 이렇게 어차피 도형이 평행이동할 때는 점도 꼭지점도 그대로 이동하니까 꼭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편해. 그 꼭지점으로 보고 문제를 보자.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 평행이동한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꼭지점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0이겠어? y값이 0이지. y값이 0이 돼야죠.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어. 평행이동시킨 2차 함수가.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얘기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p는 마이너스 5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랑 원은
꼭지점과 중심으로 해결한다. 꼭지점과 중심으로 해결한다. 왜? 점이니까. 점은 편하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밑에 문제도 또 풀어보도록 할게. x, y 얘를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그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원이 어떻게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은 3으로 옮겨질 때 a, b를 구하시오. a랑 b를 구하시오. 그러니까는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원이 이 원으로 평행이동을 할 때 그때 a, b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럼 봐봐. 지금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4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x 마이너스 3 넣고 y 플러스 4 넣고 해서 블라블라 해가지고 너무 복잡하지. 그러니까는 원이 움직일 때는 원의 중심도 아까 이 종이 말고 전 종이에 보면은 원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이 이제 평행이동을 할 때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중심도 평행이동을 원이 하잖아. 그럼 중심도 이동해야지. 그러니까는 원이 평행이동하면은 중심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중심으로 하면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왜? 중심은 점이니까. 그래서 얘의 중심을 찾습니다. 그러면 얘의 중심을 찾으면 이거 반 때리고 부호 바꾸고 이거 반 때리고 부호 바꾸고 그죠? 이거 반 때리고 부호 바꾸고 이거 반 때리고 부호 바꾸고 R제곱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얘를 넘기죠. 그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자, 이게 이제 평행이동을 할 거야. 얘를 평행이동을 할 건데 어떻게? x축 플러스 3만큼 y축 마이너스 4만큼. 근데 점이잖아 얘는. 점이니까 그대로 하면 된단 말이야. 그대로. 그럼 그대로 얘를 옮기면은 중심이 어떻게 되는 얘기야? 플러스 4 냈다가 그러면 1. 여기다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반지름은 변하겠니? 평행이동인데 어떻게 평행이동 그냥 그대로 옮긴 건데 어떻게 반지름이 바뀌겠니? 똑같겠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얘의 중심이 뭐예요? 얘의 중심이 아이고 움직여. 얘의 중심이 1, 마이너스 p 아닙니까? 그리고 반지름에 이게 지금 r제곱 아니야? 이게 뭐란 얘기야? 요거란 얘기죠. 그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펜이 자꾸 구르네 펜이. 그러면은 b가 뭐란 얘기야? 3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게 r제곱인데 r제곱이 3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3이 돼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a는 뭐가 돼? 2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a는 2고 b는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동영상의 좋은 점이 뭐야? 이거 돌려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돌려보면은 무슨 말인지 분명히 두 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의 동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